옛날 강릉 흑산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처녀는 물을 길르러 갔다가 우물에 떠있는 햇빛을 보았습니다. 산에 올랐더니 목이 마르네. 아, 물 좀 마셔야지. 샘물에 해가 떠있네. 처녀는 해가 떠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왜 이러지? 날이 갈수록 처녀의 배는 커졌습니다. 얘야, 너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다. 좀 있으면 아기를 낳을 것 같아. 아이고. 처녀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처녀는 창피해했습니다. 얘야, 너 아기를 낳고 아이를 버려라. 도저히 창피해서 안 되겠다. 알았어요. 처녀는 아기를 낳고 바로 뒷산 바위 밑에 아기를 버렸습니다. 아기를 버린 지 3일째 되던 날, 처녀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서 주고 있어야 할 아이는 까르르 재미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잠시 몰래 숨어서 지켜보니까 학이 날라와 아기의 입에 빨간 열매를 또르르 3개를 떨어뜨려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학은 날개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산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 아이는 신비한 아이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래, 그냥 아이를 데려오거라. 그리고 처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웠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니? 쟤는 아버지도 없나 봐. 얼레걸레리 아저씨도 없대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동안 일들을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애야, 넌 사실 내가 학산에 올라가 해가 떠 있는 샘물을 마셨는데 너를 가지게 되었단다. 후후. 그렇군요. 전 아버지가 없군요. 어머님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집을 떠나서 많은 공부를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린 뒤 아이는 나라의 큰 군인국가가 되어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무슨 사람을 지었습니다. 어느 국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남겼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지만 죽어서 대관령의 국사성왕이 되어 강릉을 지키겠다. 그리하여 법일국사는 지금까지도 강릉을 보살펴 주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굿당에 모셔지는 신국사성왕님과 국사여성 황님의 혼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강릉 한 마을에 정신처녀가 가진 어여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고 졸린다. 낮잠이나 하고 자야 되겠다. 나는 국사성왕신이다. 내가 너의 딸과 혼인을 해야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국사성왕님이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내 딸과 혼인을 할 터이니 그렇게 알거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꿈이었구나. 정신처녀 아버지가 꿈속에서 국사성왕신을 만난 지 며칠 후.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구나. 랄랄라. 우르렁. 어서 펴가야겠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지만 정신처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얘야, 어디 있느냐? 대수 좀 해보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여보. 안 되겠어. 마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리하여 정신처녀의 아버지는 동네 이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저희 딸이 글쎄. 아니, 그게 사실이요? 어서 마을 사람들과 찾아옵시다. 동네 사람들! 지금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세요. 정신처녀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글쎄, 오늘 뒷길에서 놀고 있는 정신처녀가 사라졌대.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서 횃불을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정신처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처녀! 그쪽에 있어? 여기엔 없어. 그쪽은 있어? 아니, 이쪽에도 없어. 정신처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혹시 이장님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일단 국사성황당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모두 국사성황당에 가봅시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대관령 국사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얘야, 여기서 서서 뭐 하는 거니? 끼야! 무슨 일이요? 아니 얘야, 정신 차리거라. 얘야! 아이고 내 딸아. 국사성황님, 제 딸을 데려가시면 어찌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요? 시신이 움직이질 않아요. 시신이 된 정신처녀는 서있던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장님, 어떡하면 좋아요? 시체가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조차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딸아. 어서 화가를 불러오게. 어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시간에. 어서 이 아가씨와 똑같이 그림을 좀 그려주게. 화가는 정신처녀와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떨어졌어. 허가 양반, 수고했네. 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 정신처녀를 국사 여성왕님으로 받들고 제사를 지내세. 그리하여 정신처녀는 국사성왕님과 혼인하여 국사여성 황사님이 되었고, 매년 강릉 단오제가 오면 신목을 타고 내려온 국사성왕님은 정신처녀의 집에서 보름 동안 모셔졌다가 함께 단오제로 모셔집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강릉에서는 단오제가 열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시작은 신주빗기입니다. 신주는 단오를 때 쓰이는 글로 산신제와 국가상황제를 처음으로 쓰이게 됩니다. 신주는 단오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음력 4월 5일에 만들어집니다. 신주의 재료는 쌀과 누르가 솔잎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강릉에서는 신주를 만드는 재료를 고리 수령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릉시장님께서 신주의 재료인 쌀, 솔잎, 누룩을 직접 전해주십니다. 고래 수령님이 쌀과 누룩, 솔잎을 재간들에게 전해주며 사람들은 이것을 가마에 싣고 칠사당에 갑니다. 칠사당은 신주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칠사당에서 만들어진 술은 맛있게 익을 때까지 칠사당에서 보관됩니다. 칠사당으로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가마 위에 쌀을 한 포대씩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은 가마에 쌀 포대를 올려놓고 소원을 빕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시집 가게 해달라고 정성스레 쌀을 포대에 담아 가마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모아진 쌀들과 시선에 가서 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솔잎을 넣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 위에 항아리를 거꾸로 넣습니다. 항아리를 거꾸로 놓은 것은 솔잎을 끓인 수증기로 술을 넣을 항아리를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아리가 소독되는 동안 무당들은 맛있는 술을 만들어 즐겨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무당들이 춤과 노래가 끝나면 재간들은 신주에 재료인 쌀을 밥으로 준 비에를 넣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솔잎과 누룩물을 준비합니다. 재간들이 신주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무당이 또 한 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신성한 술에 복이 담기도록 빌어줍니다. 또 한 번의 춤과 노래가 끝나면 재간들은 입에 창호지로 만든 하미를 물고 신주를 빚기 시작합니다. 하미는 신주를 빚는 동안 침이 튀거나 나쁜 말들이 섞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에 무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재관들은 술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하미를 물고 있어야 합니다. 재간들은 하미를 물고 항아리에 솔잎과 노력을 섞을 밥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금줄로 단단히 묶어 맛있는 술이 될 때까지 한들 동안 칠사랑의 신주를 모셔둡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주는 단오제 기간 동안 각종 제례에 사용되고 강릉 사람들이 쌀을 함께 모아 만든 신주를 나눠 마시며 복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국사성황 획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사성황신인 범위국사는 강릉학산에서 태어나 15세 때 출가하여 당나라에서 공부한 뒤 유명한 스님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영동 지역을 수호하는 대관령 국사성황신이 되었습니다. 대관령에서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마치고 신목잡이 아저씨는 국사성황신이 내린 신목을 찾으러 갑니다. 신목잡이 아저씨가 속으로 질문합니다. 신이시여, 어느 나무에 오셨나요? 이 나무 안에 있습니까? 하고 속으로 말하면 신이 내린 나무는 부르르 떨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 부끄러울까봐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5가지 색의 천에 소원을 적어 옷을 입힙니다. 5가지 색깔의 천은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은 동쪽, 하얀색은 서쪽, 빨간색은 남쪽, 초록색은 북쪽, 노란색은 중앙을 의미합니다. 국사성황 행차 일행은 신을 모실 때 부르는 노래인 영상호를 부르며 대관령 99곱이 옛길을 걸어서 내려갑니다. 옛날 대관령 길을 걸어서 내려오다가 보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횃불을 밝혀들고 국사성황 행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스로 대관령 큰 길을 내려옵니다. 대관령 큰 길을 내려온 일행은 구산 선안당에 가서 구탄석을 합니다. 또한 선안 땅에서 구설 끝낸 국사성황 행자 1행은 국사성황신의 범일국 사회 출신지인 학산 마을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 국사성황신에 대한 궁금증 하나. 국사성황신과 정시처녀는 명색의 부부인데 왜 1년에 한 번 만날까요? 국사성황신에 대한 궁금증 둘. 국사성황신은 정시처녀를 호랑이를 사신으로 보내 몰래 업어오게 해서 부인으로 만들었는데 국사성황신은 정시처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국사성황신에 대한 궁금증 셋.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같이 모셔두어야 하는데 왜 떨어져 있을까요? 국사성황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범일국사는 대관령에 들어가 강릉의 수호신이 되어 대관령에 모시고 있고 정시처녀를 모신 홍제동 여성황사는 강릉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단오장으로 가기 전 잠시 함께 모셔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사 여성 황사에 가기 전에 학산에 들르는데 이곳은 범일국사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산에서 구탄설을 끝내 국사성황 행차의 일행은 강릉 시내에 있는 국사 여성 황사의 두 분을 함께 모셔두려 갑니다. 국사 여성 황사에 도착한 사람들은 국사성 황신과 국사 여성 황신을 단오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함께 지내도록 잘 모셔두고 춤과 노래를 부릅니다. 행차랑 국사성황님과 국사여성황님을 데리고 강릉 시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이 두 분의 신이 단오대단에 모셔짐으로써 시작됩니다. 산신제와 국사성황 행차가 끝난 후 신목을 타고 내려온 국사성황 신의 부인인 정식처녀 집에서 보름 동안 모셔집니다. 영신행차는 두 부부신이 1년에 한 번 만나서 보름간 함께 지내다가 단오장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단오제가 시작되는 날 오후가 되면 정식 처녀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단오제가 열리는 남대천 고수부지의 제단으로 가게 됩니다. 단오장에 있는 제단에 가기 위해 강릉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이것을 영신행차라고 합니다. 영신행차는 문력 5월 2일 저녁에 정식처녀의 집에서 출발하여 강릉 시내를 돌아 남상소를 건너 단오장으로 이어집니다. 맨 앞 부분에 호위 차량이 줄을 지어 출발하면 위패와 신목, 헌관과 무격, 악사들과 화계가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그 뒤에 지역의 기관장, 관우가면극회와 풍물패와 등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화계는 우산같이 생긴 큰 원에 오색천으로 장식해 놓은 물건으로 신목이 국사성황을 상징하는 것처럼 화계는 산신을 상징합니다. 화계가 쓰러지지 않아야 그 해에 풍년이 들고 쓰러지면 흉년이 진다는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위패와 신목을 앞세우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영신행차는 신성한 힘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신을 따라 행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4,000명이 넘는 강릉 사람들이 참여하는 영신행차는 그 자체가 장관입니다. 단오장에 영신행차 행렬이 도착하면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등을 들고 따르던 강릉 사람들은 들고 왔던 등의 남대천을 띄우며 소원을 빕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화려한 전야제가 열리며 다음날 아침부터 단오 민속놀이와 난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오 재단에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으면 영신행차의 제대 행사는 끝이 납니다. 단오재단에서는 다음날부터 신에 치러지는 제사인 주선제와 모셔놓은 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구판이 매일 벌어집니다. 단오제 이야기. 강릉 단오는 1년 중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재미있는 공연과 행사가 많이 열리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오장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릉 단오장에서 보고 듣고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에 가면 그네도 있고 시금장도 있고 굿장도 있고 투호장과 무대도 있습니다. 저는 단오장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중국 등의 전통춤을 보고 탈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장에 모셔져 있는 대관령 국사성황당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사성황님은 학이 많은 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학산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그 처녀는 우물에 떠있는 해를 퍼다 마셨습니다. 그 처녀는 14달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셔서 처녀는 아이를 산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아이가 죽었는지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학들이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기로 마음먹었고 그 아기는 커서 범해국사가 되었습니다. 그 범해국사가 대관령으로 들어가 국사성황신이 되었습니다. 국사성황신은 나중에 호랑이를 보내 정씨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단오장에 가면 민속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네 타기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시음, 여자는 그네뛰기, 추놀이 등을 합니다. 저는 갓소리도 보고 바이킹도 타고 왔는데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나는 그네뛰기가 눈에 띄었었는데 무서워서 엄마는 탔습니다. 단오에서 하는 그네는 놀이터에서 타는 그네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단오 때 타는 그네는 줄부터 다릅니다. 단오에서 하는 것은 밧줄이고 길지만 놀이터에서 타는 줄은 짧습니다. 그리고 단오에서 하는 그네는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단오가 되면 참돔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저도 참돔머리 감기를 했는데 향기가 선풍보다 많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엉켰습니다. 참돔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집니다. 단오제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선신제였습니다. 단오제에는 지적문화재 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행사가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농악 경연 대회를 하는데 어른들은 농악 경연 하는 것을 축하해 주셨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시끄러운지 길을 막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단오 때 소리치 떡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떡미를 쳐서 만든 소리치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소리치 떡은 쫄깃쫄깃한 게 맛있었습니다. 단오제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언니를 따라가다가 할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할머니를 찾아주셨습니다. 또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도 단오장이 재미있어서 아빠하고 다시 갔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단오제의 마지막 날에는 불꽃놀이를 합니다. 하트 모양의 불꽃이 너무 이뻤습니다. 언니가 그 하트 모양의 불꽃을 찍으려 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찍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는 밤에 단오장에 보았는데 야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단오장에는 여러 가지의 전통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주빗기, 그네, 탈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을 해보았습니다. 단오장이 맨날 열리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단오가 있지만 그중 강릉 단오가 최고입니다.